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본 부솔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캡틴 김상호라고 해가지고 한 구독자가 16만 정도 되는 유튜버입니다. 거기에 군인대 관련 이제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현실 군대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역 육사 출신들이 현 이제 군대 실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제가 현재 2003년부터 08년도까지 했으니까 거의 20년 전에 군생활을 한 거죠. 그때랑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변했는지 아니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군대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민주적인 군대는 있어도 군대 안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군대는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명령에 의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달돼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이제 의무죠, 의무. 그리고 두 번째가, 군대는 소비 집단입니다. 생산된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만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지금 현재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정책, 불합리한 것들, 이런 것들 점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군대라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군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역 육사 출신 대위 소령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군대에 대해 가지고 보시면, 위수지역 위수시간 내에 있으니 언제든 부하를 쉽게 호출하는 문화, 성격상 불감증으로 위수지역 이탈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언제든 부를까 불안 감정이 계속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더 심했죠. 1시간이고. 근데 그게 당직 근무 계통 또는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휘관이 그런 거를 엄격하게 이제 통제하는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지휘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수지역을 이탈해가지고 그 인원이 차를 몰고 음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수지역 밖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되면은 이제 지휘관한테 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는 간부들이 스스로 잘 지켜줘야 됩니다. 물론 이수지역 이탈을 안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술을 먹고 음주나 뭐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억압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술을 먹으면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벗어나다 보면 그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면 지휘관 입장에서 마음대로 가라고 이렇게 뭐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또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왜 그렇게 안 했냐, 왜 그 사람 이수지역 열탈할 때 당직 계통을 확인 안 했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다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출하는 문화 이거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 주말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일할 때 일하고 해야 되는데 꼭 주말에 출근해가지고 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야 이거 연락해봐라, 야 쟤 불러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쉬는 게 아니죠. 군대에서 가장, 제가 있을 때도 가장 문제인 게 대기하고 뭐 하고, 그리고 회의했을 때 항상 회의 몇 시간 해도 결론도 안 나는데 회의만 주구장창 하는 거, 그게 최고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돼. 경청 문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위나 소령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위 소령들도 아마 소대장이나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의 의견을 의사소통을 정말 잘하는지 경청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지 이게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정말 안 된다는 것은 그 중령, 뭐 대령 이런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거죠. 들어야죠. 자기보다 밑에 있는 부하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는 전쟁을 안 하니 군의 행정학, 저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군대는 소비 집단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하는 잡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이 정보과, 정보처, 정보참모 이런 계통으로 하는 겁니다. 정보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적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많죠. 근데 전쟁을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쓸데없는 저런 것만 엄청 많이 하는 거죠.
보안 수준 평가, 뭐 사이버 보안 규정 평가. 그 이 정보처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지휘관들이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좀 줄인다든지 평가를, 아니면 평가 아니고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책임으로서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시간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 여기서 하는 것처럼 다 가라로 하면 됩니다. 가라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 안 해가지고 뭐 큰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인지 원격 교육평가, 이것은 뭐 밖에서도 다 하죠. 예. 군대도 여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 밖에 있는 회사도 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출타자 연통 입력이야 이제 당직 개통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이나 작전에서 하는 뭐 군사 용어랑 교육 훈련 뭐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군대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용어도 있고, 꼭 높은 사람들은 이제 그 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만, 이제 새로 하는 사람들은 새로 이제 접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설명해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누가 자기가 좀 많이 안다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알아? 이것도 모르면서 대화가 안 되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밑에 사람은 그냥 그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야 모르냐? 야 이거는 이런 건데 이런 훈련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이제 뭐 높은 중령 이상 된 사람들이 밑에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똑똑하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교훈처나 뭐 작전처에서 이런 용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뭐 수첩이나 이런데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뭐 기억, 니은 뭐 이렇게 하는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정간부들한테 뭐 수첩에 넣는다,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이런 걸 막 평가해가지고 막 알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시달리는 간부들. 근데 내 편은 지휘관은 누구 편? 그 이제 병사 부모님들이 이제 하는 내용이죠. 애 피부가 민감해서 PX 화장품 늘려달라. 애가 체력이 약하니 혹한기 훈련 빼달라. 조리병 힘드니 운전병으로 바꿔달라. 우리 아들 체온 재고 처방약도 알려달라. 우리 아들 사진 이상에 다시 찍어서 보내달라. 민원 안 들어오면 부대 몰래 들어가는데 경계 실패 제보하겠다. 업무 삼점인데 황당한 민원들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20대 성인이 아니라 유치원생 데리고 사는 기분. 초등학교 자리 배치도 이런 식으로 할까 싶어.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도. 우리나라 교육기관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가정교육도, 그 다음에 학교 교육기관도, 그나마 교육이 가능한 게 군대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오면은 그 인원들을 조금 더 사회에 어떤 적응할 수 있고, 남을 좀 배려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교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이런 내용으로 연락을 오면은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애가 민감해서 PX 화장품 늘려달라? 그게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모님한테 확실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밖에서 사서 보내라고, 택배로. 그러면 그걸 전달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아니면은 휴가나 이런 게 나갔을 때 네 피부에 맞는 거 사서 써라. 그 당시에는 싸지에 뭐 이런 걸 못 쓰게 했었는데 쓰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하니 혹한기 훈련을 빼라. 체력이 약하면 체력이 이제 올라오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혹한기 훈련은 또 체력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혹한기 훈련은 체력이 아니고 추위를 참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조리병이 힘드니 운전병으로. 운전병은 주특기 교육을 받아서 군용 차량이 일반 차량과 다릅니다. 그래서 운전병을 하려면 따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병가 교육을 획득한 사람이만이 이제 운전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뭐 개념 없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지휘관들도 자꾸 저런 것을 그 부모들과 1대1로 뭐 카카오톡 열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군대가 24시간 고객센터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소대장 또는 부소대장 하사 중사에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커졌을 때 그게 중대장, 대대장으로 보고될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 대대장이 어떤 그런 큰 어떤 카카오톡, 공개된 카카오톡 열어가지고 모든 500명이나 되는 병력들의 부모님과 1대1로 대화한다? 그럼 뭐 대대장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참 한심스럽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령연대에서 참모 사단에서 참모 보좌관이 업무량이 많다. 육군의 비소령은 연대 정복과장 시절 1년 6개월 동안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귀가했다며 토요일 하루만 쉬다 보니 6세 아들이 아빠는 토요일에만 집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말한다. 맞습니다. 군인이 되면은 집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밖에도 마찬가지죠. 기러기 아빠가 있고, 제가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국민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도 부산에서 됐지만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본사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와이프 또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부산에서 집을 놔두고 서울에서 이제 혼자 자취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집도 국민은행 여의도와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었죠. 일찍 출근했으니까 1시간 일찍 마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1시간 일찍은 출근하는데 1시간 일찍 출근한 만큼 마치지를 않는답니다. 위에 사람이 늦게 가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있고 그러다 보면 10시 11시 그러고 막차 타고 가면은 자기 자취방까지는 또 1시간 1시간 반 걸리고 그러다가 주말에는 또 애들 보러 부산으로 내려오고 비용 대비 뭐 했을 때 엄청나게 고생하죠.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밖에서 일하는 남자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저도 뭐 야구할 때 경찰 하는 친구들 이렇게 아는 후배들도 있고 뭐 해가지고 보면은 주말에 일요일 하는데 일요일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부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한 당직 근무도 뭐 일주일이면 퐁당퐁당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하면은 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죠. 하지만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더 좋은 위치, 과장 부장이 아니고 임원으로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야지만 그 위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성공한 사람들 보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가정까지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육사 출신들이 이제 했던 말이죠. 확실한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오직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런 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는 이제 제가 세계일주 할 때도 항상 하던 말이죠. 세장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세장 속에 갇혀가지고 안정적인 먹이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장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코끼리도 있죠. 코끼리 길들일 때 어떤 말뚝에다가 발을 묶어놓고 뭐 한 달, 2달 정도만 있으면 그 코끼리가 그 말뚝을 묶여있는 그 끈을 풀더라도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순간 이 코끼리는 그냥 한낱 가축에 불과할 뿐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죠. 뭐 지금 육사에 있는 사람들 뭐 군대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은 군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싫다면 세상 속에 갇혀서 안정적인 삶보다 날 수 있는 능력을 펼치고 싶다면 군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역을 하는 게 맞겠죠. 날 수 있는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전역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물론 군대 환경도 변하고 했지만 어느 직장이나 어느 사회에서 그런 고민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보통 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근무를 하면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오면서 전부 다 퇴직을 한 번씩 고민합니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